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이고, 현우야. 다행이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머릿속이 하얘져서. 뭐라고요? 비밀번호요? 지금 몇 시간째 여기 계신 거예요? 글쎄, 외출하고 온 지가 몇 시인지. 3시쯤 됐나? 지금 몇 시지? 어머니, 지금 6시예요. 3시간이나 밖에 계셨다고요? 전화는 왜 안 하셨어요? 휴대폰도 어디에 흘리고 왔나 봐. 평소엔 비밀번호가 잘 생각났는데 오늘따라 머릿속이 하얘져서. 이건 3개월 전 제 어머니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 순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어머니의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기억력 저하는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놀랍게도 단 3분 만에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억력을 3분 만에 되찾아드린 방법, 그리고 제 진료실을 찾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본 비법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을 지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환자 중 2분의 사연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환자 중 67세 이영숙님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점점 심해져서 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맘 먹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매는 아니래요. 그런데 왜 자꾸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혹시 치매 초기인가요? 그리고 72세 박정호님께서는 선생님,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려요. 아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깜빡하고, 아내는 제가 귀찮아서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암산도 잘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계산도 헷갈립니다. 제 머리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사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30년간 진료한 환자 중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의 70% 이상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뇌로 가는 혈류 순환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의 20%를 사용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죠. 그런데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류 운송이 지연되듯이 뇌로 가는 혈류 고속도로가 막히면 뇌는 제대로 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는 평소 스마트폰을 보실 때 고개를 심하게 숙이는 습관이 있으셨고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 목 뒤쪽이 많이 뭉쳐 있네요. 여기 만져보세요. 돌처럼 딱딱하지 않나요? 아이고, 그러네. 요즘 목이 뻣뻣하긴 했어. 이게 바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원인일 수 있어요. 뇌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영숙 님도 박정호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MRI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지만 목과 어깨의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호 님은 은퇴 후 운동량이 급격히 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크게 늘면서 목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이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순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순환 문제는 놀랍게도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30년 진료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풍지열 자극법입니다.
풍지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귀 뒤쪽, 양쪽 귓볼 바로 뒤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간 지점에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귀 뒤에 대고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만져보세요. 약간 푹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풍지혈은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풍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뇌로 가는 기와 혈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 기억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후두동맥과 경추 부위의 중요한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여기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풍지혈 자극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양쪽 풍지혈에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1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의 압력만 가하면서 원을 그려주세요. 제 어머니의 경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풍지혈 자극법을 실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주 깜빡하셨던 약 먹는 시간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셨죠. 현우야, 정말 신기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약이 아니라 혈류순환이 개선되어서 그래요. 어머니. 78세 최경희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경희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조차 가끔 헷갈려 하셨는데 이 풍지혈 자극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옛날 일도 잘 기억나고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도 확실히 기억나요. 손자가 학교에서 뭐 했는지 물어보면 이제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풍지혈 자극은 하루에 적어도 3번, 각 10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에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과 달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등 자극법입니다. 여러분, 뇌로 가는 혈류는 어떤 경로를 통해 흐를까요? 바로 등과 어깨를 거쳐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주요 동맥인 대동맥에서 분지되는 척추동맥은 목 뒤쪽을 통과해 뇌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등과 어깨 근육이 굳어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등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근육은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박정호님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은퇴 후 운동량은 줄고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늘면서 등과 어깨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죠. 박정호님, 등 근육이 정말 단단하게 굳어 있네요. 마치 돌덩이처럼요. 그래요?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도 근육이 굳으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 근육 이완을 위한 자극법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자손이 없다면 테니스 공을 양말에 넣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의 아래쪽 허리 부근에서 시작합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약 5cm 지점을 효자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즉 허리에서 목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자극합니다. 각 지점마다 5초 정도 눌러주고 이동하세요. 특히 견갑고로깨뼈 주변과 목 아래쪽을 중점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 방법은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영숙님은 2등 자극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등을 자극하는데 머리가 맑아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상쾌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등 근육이 이완되면 척추동맥을 둘러싼 압박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등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해마라는 기억 중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등 자극을 통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풍지열 자극과 함께 이 등 자극법을 병행하셨는데 그 결과 2주 만에 현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기억해내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 뒤쪽 근육은 뇌로 가는 혈류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후두부 아래쪽에 위치한 근육들은 척추동맥을 감싸고 있어 이 근육들이 굳으면 동맥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거북목 증상이 생깁니다. 또한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도 목 근육을 뻣뻣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아픈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스트레칭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박정호 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 통증이 없더라도 목 근육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목 스트레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해보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봅니다. 역시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이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합니다.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왼쪽으로도 고개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 전체 스트레칭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 3회,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 스트레칭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최동철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동철님은 은퇴 후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하루 5시간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가족들의 생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최동철님에게 이 목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고 컴퓨터 사용 중간마다 꼭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베개 대신 낮고 단단한 베개로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최동철님의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목만 좀 움직였을 뿐인데 요즘은 아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다 기억나요. 게다가 예전에 즐겨하던 바둑도 더 잘 두게 된 것 같아요. 수 읽기가 더 정확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목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되면 척추 동맥을 압박하던 힘이 줄어들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척추기 저동맥의 혈류가 개선되면 뇌간과 손해, 후두엽 등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 형성과 공간 지각, 시각 정보 처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류가 개선되면 이러한 기능도 함께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현대인의 가장 흔한 습관이자 가장 해로운 습관입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27kg에 달합니다. 45도로 숙이면 무려 49kg의 압력이 목에 가해집니다. 이런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 뒤 근육이 긴장하고 풍지열 부위가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혈관 탄력성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압박이 가해지면 뇌 혈류량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스마트폰을 볼 때 항상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고 계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날도 집에 오기 직전까지 30분 넘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스마트폰은 이렇게 눈높이로 들어서 보셔야 해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난 그냥 편한 대로 봤지.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거예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들어 올려서 봅니다. 15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이나 TV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높은 베개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이유로 높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높은 베개는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은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억 형성과 저장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호님, 어떤 베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푹신한 거요. 아내가 사준 건데 높이가 있어서 편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높은 베개는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낮고 단단한 베개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박정호님은 베개를 낮고 단단한 것으로 바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베개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개 높이는 10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푹신한 것보다 약간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잘 때는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우면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기. 특히 푹신한 소파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기억력에 치명적입니다. 푹신한 소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이완되어 혈류순환이 저하됩니다. 먼저 이영숙님의 3주 후 변화입니다. 이영숙님은 풍지열 자극법과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셨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장 보러 가서 뭘 사야 하는지 메모 안 해도 다 기억나요. 손주들 생일도 정확히 기억하고요. 가족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놀라워해요. 약이 아니라 혈류 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 주세요. 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특히 풍지열 자극은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박정호님의 한 달 후 변화입니다. 박정호님은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셨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 자세와 베개를 교체하는 데 신경 쓰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요. 예전에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요즘은 대화 내용이 다 기억나요. 약속도 잘 지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이 또렷하게 기억나서 일정표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게 다 혈류 순환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특히 베개를 바꾸신 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낮은 베개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뻣뻣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항상 눈높이로 들어서 봐요. 이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기억력은 놀랍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이죠. 제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던 그날 이후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지금은 새로운 비밀번호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현우야, 내가 그때는 정말 걱정했어. 치매가 시작됐나 싶어서.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은? 머리가 훨씬 맑아. 옛날 일도 더 잘 기억나고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고. 이 나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뇌로 가는 혈류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등 근육의 긴장과 경직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기억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지열 자극 귀 뒤쪽 풍지열을 하루 3번, 각 10초씩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등 자극법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 도구로 등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목 스트레칭 하루 2-3회, 목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스트레칭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풍지열을 눌러 혈류를 막습니다. 높은 베개 사용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기, 특히 푹신한 소파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력 저하로 극심한 불안과 걱정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들 중 70% 이상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 없이도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깜빡깜빡하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제 어머니처럼, 이영숙님처럼, 박정호님처럼 여러분도 기억력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3분만 투자해서 해보세요. 그 결과는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풍지열 자극법을 실천해 보신 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